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 발생 전 윤석열 정부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건 이태원 참사 때였습니다. 159명이 숨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나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엔 북한 개입설을 퍼뜨린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난 적조차 없는 윤 대통령의 믿을 수 없는 현실 인식은 결국 내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9명이 숨진 참사 현장을 대통령이 찾았지만 첫 브리핑부터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던 검사 출신 대통령과 대통령 최측근 판사 출신 장관은 사법적 책임만을 강조했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 그 누구도 159명의 희생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가로부터 외면당한 유족들은 거리로 내몰려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푹푹 찌는 땡볕 아래서, 그리고 폭우 속에서 삭발을 하고 눈길 위에 오체 투지로 온몸을 던졌습니다. 유족이 마련한 추모제를 마다하고 교회에서 참모들과 예배를 드리며 참사를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대통령에게선 어떤 공감도 위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권 후 가장 큰 참사였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정부 행보의 실마리는 퇴임하는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지령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 그대로였습니다.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당시 대통령실은 왜곡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설마했던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결국 12.3 계엄 지시로 이어졌고 탄핵 심판대에 선 대통령은 이제 대놓고 음모론을 주장합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감초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무슨 북한의 지령이다? 이거는 도대체 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159명이 숨진 참사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이상민 장관은 계엄 후에 슬그머니 사직서를 던졌지만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으로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